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일단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뭔가 A랑 B가 각각 자기 스스로 뭔가 일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니까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이 서로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가 뭘 하든 나는 나대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거고 A가 뭘 하든 나는 B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우면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한 뜻에 의하면 A가 일어나든 말든 나는 그 나대로 확률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값이 P, B의 확률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얘 말이 무슨 말이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나 그냥 B 자체의 확률이나 똑같다는 거니까 A가 일어나든 말든 나는 어떤 사건 A, B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라고 하면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만약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건 A, B가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독립이라고 한다면 A와 B가 독립이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로서 구할 수 있고 이 값이 B의 확률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독립이라면. 그래서 A 교집합 B가 B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라고 한다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면 이때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한다면 양변에 A로 나눠준다면 PB라는 것이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얘의 의미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아니면 양변을 PB로 나눠주면은 PA라는 것은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A, B가 서로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교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때 A의 확률이나 B의 확률이나 모두 0이 아니어야 한다. 자, 0이 되면은 지금 여기 분모가 0이 되니까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0이 아니어야 한다 라는 조건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 소수인 사건을 B, 6의 약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 자, 그러면 A라는 사건은 짝수니까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B는 소수인 사건이니까 2, 3, 5 세 가지가 있을 거고 C는 6의 약수니까 1, 2, 3, 6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A 교집합 B를 한번 구해보면 A 교집합 B는 2밖에 없죠. 자, 따라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주시면
자, A의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B의 확률도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나오고, 자,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면은 A 교집합 B의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니까 A하고 B는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A하고 C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자, A하고 C의 교집합의 원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2하고 6이 교집합의 원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곱해 주시면, 자, A의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 C의 확률은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래서 둘이 곱하면 3분의 1이 되고, 자, 그 다음 A 교집합 C의 확률을 구하시면은, 자, A 교집합 C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둘이 같으니까 A하고 C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2의 배수인 사건을 A, 3의 배수인 사건을 B, 5의 배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 자, 어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 자, A는 2, 4, 6, 8, 10이 되겠죠? 그 다음 B는 3의 배수니까 3, 6, 9가 되고, C는 5, 1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독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생각하시면은 6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 주시면 A의 확률이라는 것은 10분의 5니까 2분의 1 곱하기 B의 확률은 10분의 3이 돼서 20분의 3이고, A 교집합 B의 확률은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같지 않으니까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A하고 C도 보시면 A 교집합 C가 원소가 10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의 확률과 C의 확률을 한번 곱해보면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C의 확률은 10분의 2니까 5분의 1. 그래서 둘이 곱하면 10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고, A 교집합 C를 계산하시면 A 교집합 C는 1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둘이 같으니까 A하고 C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은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 그것을 독립시행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것, 동전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독립시행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약에 내가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서 이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일 거고, 두 번째도 앞에서 첫 번째에서 1이 나왔든 말든 두 번째도 6분의 1의 확률로 1의 눈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도 6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올 거고,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계속해서 6분의 1의 확률로 1의 눈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번을 던졌을 때 매번 다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6번을 던졌는데 다 1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1이 나왔든 말든 뒤에 사건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건 독립시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은 뭘까? 이제 우리가 시행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시행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함께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사위를 4번 던진다 그랬을 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2번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고, 1의 눈이 첫 번째,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여기처럼, 아니면 첫 번째, 세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네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네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언제 1의 눈이 2번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중에서 언제 2번 1의 눈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각각의 확률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첫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두 번째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가 되고, 세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네 번째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가 되니까 곱하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나머지 상황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 중에 2번을 언제 1의 눈이 나올 거냐라는 것을 정해 줄 거고, 그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인 6분의 1이 2번일 거고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6분의 5라는 확률이 2번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일반화시켜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한다면 우리는 A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1-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반복해서 n번 시행했을 때 A가 R번 나오는 사건 확률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n번 중에 R번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n번 중에 R번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A가 R번 일어났고 1-P의 확률로서 n-R번 생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n번 반복을 했을 때 R번 일어날 확률은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가끔 이제 문제집 같은 데서는 이 1-P를 Q라고 정의해서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이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1-P가 이 Q에 해당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6페이지에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클레이 사격 선수가 날아오르는 표적을 맞힐 확률이 5분의 4다. 자, 3발 쏘았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표적을 2번 맞힐 확률. 자, 그러면 3번 중에서 2번을 언제 맞히는지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 맞힐지, 두 번째, 세 번째 맞힐지 그건 모르는데 3번 중에 2번은 맞힐 거고, 그 다음에 맞힐 확률이 5분의 4니까 그 5분의 4가 2번 일어났을 거고, 맞히지 못할 확률은 1 빼기 5분의 4니까 5분의 1.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3 곱하기 125분의 16. 그래서 125분의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표적을 한 번도 맞히지 못할 확률은 3번 중에 한 번도 5분의 4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얘는 5분의 4의 0제곱 곱하기 5분의 1의 세제곱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125분의 1 이렇게 확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승률이 60%인 바둑기사가 5번의 대국에서 4번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이길 확률은 60%라고 했으니까 5분의 3의 승률이 될 거고, 자, 이 상황에서 5번의 대국에서 4번 이상 이긴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4번 이기는 경우, 두 번째 5번 모두 다 이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이긴다고 하면 5번 중에 4번을 이길 거고, 그 4번이 언제 이기는지 몰라요. 다만 4번 이길 거고, 그냥 5분의 3이 4번 생기는 거고 5분의 2가 한 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5의 5제곱분의 5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2. 그래서 5의 5제곱분의 8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모두 이기는 확률은, 자, 5번 중에 5번을 모두 이겼고 5분의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5의 5제곱분의 24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주시면 5의 5제곱분의 105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5의 5제곱이 얼마냐면은 625에다가 5 곱해주시면 되니까 3125. 그래서 3125분의 1053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양궁 선수가 10점 관역을 맞힐 확률이 4분의 3이다.
자, 3발 쏘았을 때 적어도 한 발은 10점 간역에 맞힐 확률은, 자, 그러면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1에서 한 번도 10점을 못 맞힐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3발 쏜다고 했는데 3발 모두 다 10점을 못 맞췄으니까 4분의 1의 확률이 3번 발생할 거다. 그러면 1 빼기 64분의 1이 되니까 64분의 6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한 발은 10점 간역에 맞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원점 O에 놓인 말을 동전을 한번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려고 한다. 자,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때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말이 원점에서 3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할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번,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y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x 더하기 y를 해서 5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이 원점에서 3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절대값이 3이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를, 앞면이 x번 나오고 뒷면이 y번 나왔다고 하면 x 빼기 y가 절대값 3이 되었을 때의 확률을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x 빼기 y가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x 빼기 y가 마이너스 3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x 빼기 y가 3이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가 5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시면 2x가 8이니까 x가 4, y가 1이 되고, 자, 여기서는 x 플러스 y가 5니까 2x가 2가 돼서 x는 1, y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중에서, 자, 1번 같은 경우엔 5번 중에서 4번이 앞면이 나올 거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나 둘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5번 중에 한 번이 앞면이 나오는 거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곱하기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4번 발생한다. 그래서 얘도 32분의 5.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은 1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고 했을 때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했을 때 그게 A 교집합 B의 확률과 동일하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